1차 정미분 방정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1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제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공 공부나 이 공학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충분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차 정미분 방정식을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1차 정미분 방정식을 linear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리니어가 아닌 경우는 이 방정식들은 그 리니어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y제곱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이 선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y에 대해서. 그리고 또 y가 이렇게 이제 곱해진 게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선형이 될 수가 없어서 이런 방정식들은 다 비선형 방정식들입니다. 1차 정미분 방정식으로서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선형 1차 정미분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y의 개수인 px 그 다음에 rx는 반드시 x만의 함수여야 합니다. 선형 방정식 중에서 이 y가 포함되지 않는 x만의 항, 여기서는 rx가 되죠. 이 rx가 0인 경우, 즉 없는 경우에 우리가 명명하기를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와 대비해서 이 x만의 항이 미분 방정식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non-homogeneous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non-homogeneous 방정식하고 호모지니어스 선형 방정식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모지니어스에서 구한 이 해가 즉 솔루션이 이 논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에서 구한 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인 경우에는 바로 변수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dy over y가 왼쪽 y에 대한 항으로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항은 마이너스 px dx로 이렇게 깔끔하게 변수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법을 사용해서 이 호모지니어스 선형 정미분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죠. ln y의 절대값은 이제 px는 이제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적분 기호 안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것이 적분을 해서 어떠한 엘레멘터리 펑션으로 나타날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게 되면은 이 y는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y는 c 상수, 이제 여기서 적분 상수 생기죠. 그것이 이제 엑스포넨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고 c 상수 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px dx 즉 적분한 것을 우리가 exponential 함수의 지수로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일단 px를 x로 적분한 걸 h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이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의 해는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yh는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hx 이렇게 해서 해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y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y가 0 되면 이거 만족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해를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에서의 이거 이제
그 임의의 상수가 포함된 일반회가 이제 여기서 얻어진 건데요. 여기서 C를 0으로 두게 되면은 역시 우리는 이 트리비얼 솔루션, 이거는 우리말로 보면은 무의미한 솔루션, 어디나 마나한 솔루션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논 호모지니어스 선형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경우에는 x만의 함수로 구성되는 우리가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우리가 쉽게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구하는 것이 이 방정식 해법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 논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의 양변에 우리가 어떤 함수 fx를 이제 곱했습니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토탈 디퍼런셜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fx 그 다음 괄호치고 pxy 빼기 rx 해서 dx 그 다음 fx dy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x dx에 대한 항을 m이라고 두고 dy에 대한 항을 이제 n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 m이 어떤 우리 미지의 함수 u의 x에 대한 편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 n이 어떤 미지의 함수 u의 y에 대한 편미분으로부터 얻어졌다. 그렇게 하면은 이 m과 n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 fx, pxy 빼기 rx 이 부분을 우리가 y로 편미분을 하고 이 fx를 x로, 이건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x로 편미분하는 거나 x로 정미분하는 거나 같습니다. y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m을 우리가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fx, px가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n을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dfx over dx가 얻어집니다. 이것은 f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얻어진 거죠. 그러면 이 f에 대한 미분 방정식에서 f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이 변수 분리가 되기 때문에 pf하고 df dx 방정식을 적었습니다. 이거 변수 분리해서 f의 항과 x의 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f의 항을 적분을 하게 되면 lnf가 되고, 다음 px, 아까 본 것처럼 또 px의 적분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우리 px의 적분을 hx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인티그레이팅 팩터 x만의 함수인 fx는 exponential hx로 이제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방금 구한 f를 여기다가 곱했습니다. 이제 이 곱한 형태가 되죠. 이 방정식을 보니까 pf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죠. pf는 바로 df over dx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f하고 y의 미분 더하기 f의 미분 y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 하면은 fy의 곱의 x에 대한 이제 미분이 바로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fr, 이건 x만의 함수입니다. f도 x만의 함수고 r도 x만의 함수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약간 좀 복잡하죠. 그걸 안 쓰고 지금 바로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양쪽 다 이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에서 나오는 것은 fy가 이제 얻어지게 되고, 오른쪽에서는 fr dx, 이거는 x만의 함수이니까 f는 지금 구해놨고 r은 주어져 있고, 그래서 f와 r을 곱한 다음에 그 x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분 상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데,
이 양변을 우리가 이제 F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 y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보면은 우리가 f가 exponential hx니까 f분의 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h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적분 안에 해서 이거 x의 함수 적분해서 x의 함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수는 지금 exponential 마이너스 hx가 곱해진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파트는 이 조금 전에 구한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상수가 없는 이 파트를 우리가 yp라고 두게 되면은 이 non homogeneous 정미분 방정식의 해는 yp 에다가 이 homogeneous 파트의 해를 더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정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하면서 그 제너럴 솔루션을 구했죠. 그 제너럴 솔루션의 그 상수를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으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티큘러 솔루션이라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그 임의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임의의 상수가 없으면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의 상수가 없으면서 저 non homogeneous를 만족시키는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homogeneous equation의 해를 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non homogeneous 미분 방정식에 이것이 이제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yh가 임의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일반해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 particular solution이라는 게 Rx가 지배하고 있는 이 해 중에서 Rx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Rx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yp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도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집니다.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인 경우에는 그때 결정되는 것이 이 임의의 상수 C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호모지니어스 이 파트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부분이고, 이 yp는 rx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non homogeneous 선형 방정식은 이 non homogeneous 텀에 의해서 결정되는 항과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초기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항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과 인덕터로 두 개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전기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는 R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나 이 코일 L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R을 통하는 전압의 강하하고 L을 통한 전압의 강하의 합이 우리가 인가된 전압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가된 전압을 우리가 E라고 하면은 R을 통한 전압의 강하는 간단하게 R 곱하기 I입니다. 이건 옴수로죠. 그 다음에 이 인덕터를 통한 전압의 강하는 전압 강하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 거기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덕턴스 L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의 시간에 따른 그 변화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그 전류의 바로 미분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L을 통한 전압의 강하는 그 전류의 미분 곱하기 이제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을 통한 전압의 전압차, 그 다음 L을 통한 전압차를 합하면은 이제 가해진 전압이 된다. 이제 이것이 이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보면은
1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L을 나누게 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바로 리니어 폼으로 우리가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진 전압이 직류라면은 E가 그러면 즉 말해서 여기서 가해진 전압이 이제 직류였다. 그럼 상수거든요. 그 상수라면은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A는 R 오버 L이고 B는 E 오버 L. 이제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은 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고 이게 호모지니어스 파티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초기침 문제로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전압을 가하기 전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었다. 물론 전압을 안 가했으니까 흐를 전류가 없겠죠. 전류가 안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간 0에서는 전류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 0에서 우리가 전압 E를 가한 겁니다. 가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를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이 해에다가 적용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답은 이제 이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보면은 시간이 길게 지나버리면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다 0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직류 전압을 가해 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버리면 L은 아무런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R만 연결된 회로처럼 흐르는 전류는 전압을 갖다가 옴스로에 따라서 전압을 R로 나눈 값만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스테디 밸류를 갖기 전까지 시간에 따른 이제 그 전류의 변화, 우리가 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30페이지 그림 19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의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 A가 반응을 해서 B가 만들어지고 또 B로부터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제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리즈 리액션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이제 시리즈 리액션이 이 반응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고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배치 리액터라는 것은 그냥 용기입니다. 용기 안에 이 반응물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저어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응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반응이 종료되면 이제 반응기를 열고 제품을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반응물이 C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응을 시켜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A가 B를 통과하고 C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반응물이 B라면은 이건 중간에 이제 B의 농도가 A로부터 시작해서 B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시간을 두면은 이 B도 C로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중간 시간에서 이 B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점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그 시간까지만 반응을 일으키고 그 시간에 이 반응을 종료시키고 B라는 이 생성물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이제 최적화된 반응기 운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반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 물질들, 영양분들을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도 얻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십니다. 술의 유효 성분은 이 에틸 알코올입니다. C2H5OH. 이거는 화학을 모르는 사람도 이 기호만큼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갖다가 이제 이 반응기로 보는 거죠. 이제 몸 전체를. 그럼 이제 술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몸 안에서 대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건 사실 나도 잘 모릅니다만은 이 알코올이 이 중간 과정으로 이게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CH3CHO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뭐 중간에 이제 이 에틸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가는 과정에는 아마 여러 효소가 아마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또 계속 이제 산화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서 아세테이트, CO2, 궁극적으로는 CO2와 H2O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물질인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 간독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갖다가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몸도 안 좋아지고 또 컨디션도 상당히 나빠지는 게 아마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에틸알코올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 몸에서 이제 대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하지만은 이 가정에서 담그는 술, 또 뭐 지방에서 뭐 별로 기술이 신통치 않은 양조장에서 만든 술에는 상당히 많은 이 메틸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메틸 알코올은 CH3OH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대사가 되죠. 그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에틸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지만은 얘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만듭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거 농도 진한 게 바로 포르말린 용액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 포름알데하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믹 애시드라고 HCOH 이것도 아주 상당히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 두 물질은 그 사람 몸에서 제일 먼저 이제 사람 몸에서 어디가 다치느냐 하면은 그 시력에 해당되는 시신경을 갖다가 시신경 단백질을 응고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맹인이 되고 그게 그다음 좀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죽는 것은 이 메틸 알코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런 시리즈 리액션이 늘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메틸 알코올은 뺍시다. 에틸 알코올을 이제 우리가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에틸 알코올이 줄어갈 것이냐, 또 그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또 얼마나 많이 몸에서 생성되었다가 또 사라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이걸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고 이제 C라고 그러고 이제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 3개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A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일단 이제 반응을 시작했으니까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우리가 각 CA, CB, CC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A의 시간에 따른 이 반응기 내에서 또 사람 몸에서 알코올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기 이제 시작합니다. 계속 마시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물질 CB는 이제 A가 반응해서 생기는 것하고 그걸 이제 K1CA로 여기서 이제 A는 없어지면서 이제 K1CA로 이제 B가 생겼습니다. B가 생겼고 또 생긴 B는 다시 이제 K2CB로 이제 C로 이제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B는 A에서 만들어져 B로 오는 항이 있고 B에서 이제 소모돼서 C로 가는 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과정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없어지는 양, 생성되는 양들이 다 이 반응기 내에 존재하는 그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우리가 그걸 1차 반응, 또 First Order Reaction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CA의 농도에 비례해서 A는 없어지고 B가 생성되는 것은 CA의 농도에 비례해서 B가 생성되고 또 CB 자체의 농도에 비례해서 B는 C로 이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CC를 보게 되면은 CC는 이제 B에서 생성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제 나갈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A의 농도가 C0였다. 그 다음 CB는 0이었고 CC는 없었다. 이제 이것도 이 세 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세 개의 조기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 시스템, 그러니까 열린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린 미분 방정식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서로가 다 분리돼서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을 풀면은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봤기 때문에 그냥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dCA dt는 마이너스 KCA다. CA0는 C0다. 이거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은 CA0는 C0 초기조건 C0 들어가고 exponential 마이너스 K1t.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 방정식이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한 그 해법으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1차 미분, 그 다음에 상수항 CB 나오고 그 다음에 RX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T 함수인데 K1 C0 exponential 마이너스 K1T 해서 이제 초기 조건은 0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면은 여기서 이제 HT를 K2T라고 하고 이 K2T 이제 K2를 적분하게 되면 K2T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CB를 풀게 되면은 우리 해법에 따라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 그 다음에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 조건 CB0는 제로다라는 걸 대입하고 이제 조금 계산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CB는 이제 해가 이걸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해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얻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분모에 K2-K1이 들어갑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K1과 K2의 값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경우에 이 해가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K1과 K2는 다르다. 그럼 K1, K2가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C는 여기에서 구한 CB 이 함수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거 적분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분을 해서 구해보면은 이제 CC의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복습을 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직접 한번 유도해 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건 뭐 어떤 이제 예라고 보면 됩니다. A의 농도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떨어집니다. B는 이제 A가 떨어지면서 제일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B도 이제 없어지고, C는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 B에 의해서 B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이제 생성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C만 반응기 안에 C만 이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B라면은 이 시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B의 농도가 가장 세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즉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CB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가지고 그럼 극대값을 구하는 거죠. 미분을 해서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서 그때 이제 이 반응을 중단시키고 이제 제품을 회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선형 1차 정미분 방정식은 상수, 여기서 이제 px가 상수입니다. 그리고 rx는 요 a, 같은 a를 사용한 exponential 마이너스 ax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파트의 해를 구해보면은 호모지니어스 파트의 해가 바로 exponential 마이너스 ax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나오는 이 해를 여기서는 Rx가 갖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시리즈 리액션에서 K1과 K2가 같은 걸 나타내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 exponential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b 들어오고 exponential ax 마이너스 ax가 돼서 여기서는 그냥 x만 나오게 됩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bx exponential 마이너스 ax, 거기에다가 homogeneous 파트의 솔루션 c exponential 마이너스 ex, 이것이 이 non-homogeneous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해는 여기를 보면은 K1하고 요 K2가 같으면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는 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1과 K2가 같게 되면은 이 식으로서는 이거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K1, K2 같게 되면은 이것이 0으로 가게 되고, 물론 여기에 분자항도 빼는 것이 0으로 가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이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그 해법에 따라서 그냥 풀게 되면은 x,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은 t가 곱해지는 게 되죠. 여기로 보면은 이제 x가 곱해진 항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는 이제 항, 이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항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x가 곱해진 게 하나 이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나온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는 리니어한 미분 방정식이 아닌데 리니어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정미분 방정식, 1차 정미분 방정식의 형태, 특별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y의 1차 미분 pxy 이꼴 해놓고 그냥 gx만 있는 게 아니고, gx만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죠. 거기다가 y의 a승이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값이 0이면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또 1이라면은 이 항을 왼쪽으로 보내버리면은 그냥 호모지니어스 정미분 방정식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가 1이거나 0이 아닌 경우에는 0이 아닌 경우에만 이제 적용되는 이제 해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 함수 u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yx의 1-a승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u의 1차 미분은 이걸 쭉 따라하게 되면은 1-a, y의 -a승이 되고 y의 미분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y의 미분은 g의 y의 a승에다가 p 곱하기 y를 뺀 게 되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요 위식으로부터 y의 미분은 요 항을 이제 다시 대입하고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y의 -a승하고
y에 a승 곱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g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y의 1-a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u의 1차 미분은 1-a 곱하기 g-pu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u에 대한 방정식은 u 1차 미분 1-a, a는 상수니까 상수 곱하기 p, 그 다음 u가 되고 1-a, g, 이 전부 다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여기는 x에 대한 함수, 이것은 이것도 계수도 x에 대한 함수, 그 다음 u에 대한 미분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u를 이렇게 새로 정의하게 되면은 u에 대한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u에 대한 방정식은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이 리니어 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해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방정식은 u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로 이걸 한두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예제 하나만 더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좀 해법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수학적인 그 현상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방정식 자체는 이 비선형입니다. ay 빼기 by 제곱. 이거는 이제 베르누이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a가 지금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는 베르누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풀면은 그 자세한 과정은 교과서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그 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해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비선형 방정식인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평형값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 한번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형값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t를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y 값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로 나오는 그 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y 값이 변하지가 않는다. y가 0이 되면 그렇습니다. y가 0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dy dt가 0입니다. dy dt가 0이라는 것은 미분치가 0이기 때문에 y가 더 이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값이 있습니다. y가 b분의 a가 되면은 이 값이 또 오른쪽 미분 방정식의 오른쪽 항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y가 0이거나 y가 b분의 a가 되기만 하면은 이 y의 값은 시간이 계속 가도 더 이상 이제 변하지가 않는다. 그걸 우리가 평형값이라고 그러고, 이 값들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이제 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평형값들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이 평형값들이 이제 안정된 평형값이냐 또는 불안정한 평형값이냐 하는 것을 이 방정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여기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y의 값에 따라서 이 부분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일 y가 0과 b분의 a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y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미분치, 그러니까 dy dt는 항상 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y 값이 0과 b분의 a 사이에 있는 y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dy dt는 어떤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값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y가 증가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증가를 해서 y가 쭉 이제 y가 b분의 a보다 적은 값에서 출발해서 증가해서 y가 b분의 a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안정되게 그냥 정지되는 거죠. y 값으로 보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y 값이 b분의 a보다 큰 값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y 값이 b분의 a보다 크다면은 이 항은 여기까지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y가 b분의 a보다 큰 값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y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해서 어디까지 감소하느냐? y 값이 b분의 a가 되면 다시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감소하고 더 이상 감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분의 a 값이 y가 b분의 a보다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y가 b분의 a로 수렴하게 되고, y가 b분의 a보다 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y 값은 b분의 a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에서 출발하든 간에 y 값이 b분의 a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y 값을 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안정된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산에서 돌을 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계곡 사이에 어떤 점에서 돌을 이제 굴리게 되면은 그 돌은 이제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돌을 굴리더라도 그 계곡으로 돌은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곡은 안정된 스테디 스테이트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꼴 0에서 보게 되면은 y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y는 b분의 a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y가 0에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정말 0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이제 얘가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얘가 이제 값이 변하게 되면은 바로 b분의 a 이 값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y는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0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평형값, 크리티컬 포인트를 우리가 unstable steady state라고 부릅니다. 즉, 산 꼭대기에 우리가 돌 하나를 아주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서 세워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그 돌이 흔들려도 계곡으로 하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 그 서 있는 돌, 이게 이제 unstable steady state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비유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은 autonomous ODE의 하나입니다. 이 autonomous ODE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dy, dt 미분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y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x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개수도 전부 다 상수로 되어 있고, 이 개수에 x가 들어가 있다면 autonomous ODE가 될 수가 없습니다. autonomous ODE는 주로 population이나 population 밸런스식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이라고 교과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autonomous 이제 정미분 방정식인데 y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선형입니다. y-1, y-2. 자, 그러면 크리티컬 포인트가 y는 1에서 하나 있고 y2에서 있습니다. y가 1보다 적으면은
여기에 미분은 0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y가 1보다 적으면 y는 1로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y가 2보다 적고 1보다 큰 경우는 이 오른쪽 항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y가 2보다 적고 1보다 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은 y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를 합니다. 어디까지 감소를 하느냐? y가 1이 될 때까지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y가 2보다 크면은 이게 이제 양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미분이 양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y는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1은 1보다 적거나 1보다 조금 큰 거, 적어도 2 이상 크지 않는 거. 에서는 항상 그 y가 1로 수렴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나 2는 2보다 조금 적으면 1로 가버리고 2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이거는 무한히 커지는 이제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바로 y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2는 unstable한 크리티컬 포인트, unstable steady state, y1은 stable steady stat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어떤 경우에 이 해가 존재하느냐, 그럼 해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수학의 시어리엄의 결과를 한번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 도메인에서 이 fxy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fxy가 어떤 값보다 어떤 값 k보다 작다. 이것은 이제 바운디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fxy를 y로 미분한 것이 y로 미분한 이 결과가 또 바운디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있는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미분 방정식 초기 조건을 포함한 이 초기치 문제의 해는 존재하고 해는 존재하면서 해는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시어리엄의 그 결과입니다. 이것을 일단 정리하고 이 챕터의 제1장 정미분 방정식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오늘 다루었던 그 예제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메이플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플을 다루고자 하는 이 해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시리즈 리액션에 대한 예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명령어들을 다 일단 먼저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리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간중간에 이런 명령을 한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베리어블들에 대한 값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이 리스타트 명령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아무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차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가 이제 B로 가고 B가 C로 가는 그 반응에 이제 A에 대한 이제 그 미분 방정식입니다. 아까 봤죠? 그 A에 이제 CA를 A의 농도라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 농도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 K1 CAT 이렇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정의를 하고 이 미분 방정식을 이퀘이션 1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개를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퀘이션 2는 이제 b에 대한 식입니다. DTD-CB는 K1CA 빼기 K2CB. 이렇게. 그 다음 이퀘이션 3는 이제 이 C에 대한 이제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니셜 컨디션은 CA가 C0, 그 다음에 CB는 0, CC는 이제 0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따로 여기서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이니셜 컨디션 이제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자기는 이제 이것을 IC에다가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 이 식을 EQ3라는 데서 내가 보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다 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솔브를 써서 이제 이 세 개의 식을 한꺼번에 풀겠습니다. 세 개의 식을 한꺼번에 이제 풀 뿐만 아니라 이니셜 컨디션까지 한꺼번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디솔브 안에 다 적기가 굉장히 이제 번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EQ1, EQ2, EQ3, IC로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Q1, EQ2, EQ3, 그다음 IC 해서 요 괄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속 변수는 CAT, CBT, CCT가 다 종속 변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푼 결과는 우리가 솔이라는 곳에다가 솔이라는 곳에 이제 저장을 해놓자, 이제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풀면은 솔 해놓고는 CA0에 대한 답, CB에 대한 답, CC에 대한 답, 이 세 개가 순간적으로 이제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ssign,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help 파일을 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뜻은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assign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아무런 이제 응답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CAT의 해가 이제 assign이 되는 겁니다. CAT가 이거다. CBT는 이거다. CCT는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 식을 간략화할 수 있으면 한번 간략화 해봐라 하는 게 바로 simplify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안에 잘 정리가 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함수가 됐구나 해서 그러면 t가 10일 때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해서 cct를 넣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함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수로 만들어 주는 것이 unapply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좀 메이플에서 좀 상당히 좀 이해하는 게 단순하지 않은 명령인데 여러분들이 그 헬프 파일과 예제를 보면서 몇 번 연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unapply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f에 t를 주게 되면은 그 t를 가지고 이런 함수를 계산해서 결과를 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C10은 이제 CC는 지금 현재 이 F로 이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CC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봐야 아까와 같고, 근데 F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F10으로 누르게 되면은 여기 T에 이제 이 10이라는 값이 다 대입된 이제 결과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제1장 제1차 정미분 방정식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